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의별 자이언츠 이야기 영구입니다. 지금 시각 4월 2일 오후 8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녹음은 레이브님이랑 제보크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브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레이븐입니다. 제보크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꽃겨울팀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생각보다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자축하고 갈까요?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아, 좋아. 사장님 없이도 잘 진행될 수 있다고. 회사가 네. 잘 굴러갑니다. 회사가 잘 굴러가요. 네네네. 좋은 반응과 많은 조회수 그리고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제 두산과의 2연전이 있었으니까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출장이 계속 잡혀 있어서 라이브로는 시청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두 분은 경기를 다 보셨나요? 네, 다 봤습니다. 꽃겨울팀 매니저인데 일단 켜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켜놓고 보셨다. 네. 어떠셨나요? 두산- 결국에는 1승 1패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게 맞나? 왜? 아니, 어제 이기고 오늘 지는 게 사실 일반적이거든요? 그 경기 내용을 보면은 네네네. 전혀 거꾸로 됐어요, 지금?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보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5시간 투자했던 경기가 좀 더 이기고 오늘 경기는 저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래도 네. 어떻게 1승 1패씩은 챙겨갔으니까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매운맛 내용을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먼저 이제 선수들이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감독 얘기를 먼저 해보자고요. 결국에는 저번에 저희가 녹음을 하면서 언급을 했던 이승엽 감독님한테 기록을 선물을 했습니다. 뭐 축하드려야죠 이거. 역시 이승엽의 기록은 롯데가 책임지는 거죠. 예. 이승엽 기록 제조기 롯데자이언츠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서팅 감독님의 최근 작전이라든지 투수 기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레이브님? 일단 뭐 공격 작전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었으니까 그거는 별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고, 뭐 투수 교체를 따졌을 때 일단은 4월 1일 개막전 경기에서 뭐 이진화 선수가 5점 차에 등판을 해서 그때부터 꼬였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많은데, 사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좀 여유 있을 때 신인을 한번 올려보는 그런 등판 일정 조정, 그 정도는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일단 뭐 4사구 줬을 때 바로 내보낸 거. 4사구가 나오면 바로 내려보내는 거는 롯데답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아무래도 배영석 코치님의 의견이 있었겠죠. 네, 이런 정상적인 투수 교체를 정말 오랜만에 봐서 그거는 좀 고무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과정이 잘못되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보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태현 선수 등판했었던 게 굉장히 의외였었는데 좀 놀라운 기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생각보다 막 아까 레이브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과정상에서 그렇게 흠잡을 만한 데가 생각보다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졌지만. 제가 경기를 안 봐서 그런가요? 5점 차에 7회 말인데 이진아 선수를 낸 거 자체가 약간 무모한 플랜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롯데가 애초에 5점 차를 못 지키는 팀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고 치면 신인 한번 올려볼 만한 점수긴 하죠.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네. 저는 사실은 서팅 감독님의 공격 부분에 대한 작전은 칭찬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첫날에 고승민이 2루타를 쳤을 때 전준우가 이제 번트는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팀 배팅을 해서 1사 3루를 만들었고, 노진혁이 스퀴즈 번트를 댔잖아요. 네네. 뭐 이순철 해설위원은 뭐 개인이 선택을 한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아, 네. 이게 독단이 아니고 그 감독 측에서 작전이었을 것이다. 작전이다. 네네네. 왜냐면 승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특히나 개막전 첫 경기에 대한 승리였기 때문에 점수차를 만들어주고 싶고 나는 진짜 올 시즌에 디테일이 들어가는 야구를 할 것이다라는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5점 차에 그렇게 꼭 이겨야 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7회에 이진아 선수를 냈다? 라는 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시범 경기를 이렇게 쭉 봐오면서 김도규 선수도 그렇고 뭐 구승민 선수도 그렇고 뭐 좀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이민석 선수도 그랬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첫 경기만큼은 진행을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안정적인 5점 차 상황에서 필승조가 올라왔으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적어도 개막전 첫날이니까 세간의 관심을 받는 게임이고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도 중요한데 너무 안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음, 좀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이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그 분위기, 그러니까 야구는 분위기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분위기 상에서 그러니까 이진아 선수가 워낙에 폼이 좋았으니까 네. 2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제대로 데뷔하면 더구나 이제 이태현 선수가 너무 완벽하게 앞서 이닝을 막아줬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아마 신인들이 좀 강렬한 데뷔전에 가지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아 선수를 한번 써본 것 같은데 이진아 선수는 아쉽게도 뭐 데뷔전에 부담감을 좀 떨쳐내지 못했던 것 같고 뭐 그 부분에서는 패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최부크님은 또 음, 다른 생각이 있으신다면?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스트렐리가 항상 1회에 좀 고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많이 고전했던 것 같아요. 음, 안타 맞고 볼넷 주고 타점 주고 좀 엄청 얻어맞아가지고 아 이번 시즌 시작부터 좀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3점 내주는 거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진짜 필터링 한 거 치고 하였겠지. 예. 아 젠장 이번 시즌 조졌네 하고 그냥 막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던데요 저는. 아 네. 아, 근데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막전 첫 경기인데 1회에 3점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스타트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으니까 네, 맞아요. 네. 너무나도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에 비해서 1류의 경기는 나균환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네. 아, 커리어 최초로 콜스프를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죠. 조금 아쉬워, 조금. 예, 진짜 마지막에 조금 이제 결국에는 109에 다가가면서 딱 109를 던졌는데 약간 힘 빠지는 게 보였어요. 네. 이거는 사실 좀 수비 도움을 조금 받았고 그래서 7이닝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이거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으면은 본인도 더 기분 좋은 기억으로 가지면서 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좋은 기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나균환 선수가 보통 이제 89, 85구 이쯤 되면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극복하는 게 큰 과제이긴 했습니다. 그동안. 음.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이뤄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생각이 동의됩니다. 네, 제보크님 말씀하세요. 저는 조금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던데 작년 시즌에 엄청 혹사라고 할 정도로 마당새 역할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던졌었는데 이번에 뭐지? 시즌 시작하자마자 7.2니까지 던지면서 좀 몸에 무리 가지 않을까라는 살짝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6.2이닝. 네 6.2이닝 저번에 레이브님이 보드치 리스트 오를 것 같다고 좀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 시즌 시작하기 전에 네. 혹시 좀 무리하진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약간 걱정이 좀 들었어요. 좀 많이 던졌다. 네. 많이 던졌어요. 네. 두 의견 다 저는 동의가 너무 잘 되는 게 제가 나균환 선수가 처음에 투수 전향을 할 때부터 그 퓨처스 리그 경기들을 챙겨봤고 작년 시즌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한 것도 봤으니까 퓨처스 리그에서 공을 던질 때도 투구수가 80개가 안 넘었었거든요.
70개선에서 선수 보호를 해줬는데 작년 시즌에는 또 고생을 엄청 많이 했고 올 시즌 처음부터 또 109를 개막전과 동시에 던지게 돼버리니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기도 하고 선발 투수라는 포지션이 워낙에 이제 로테이션이 정확하게 지켜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침이 덜할 수는 있어요. 다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진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던졌던 게 또 전날에 투수를 좀 많이 그쵸. 써가지고 예. 믿을 사람이 없었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올릴 사람이 없었다고 해야 되는지 이 좀 얘기도 좀 가장- 합시다. 네.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일단은 이민석 선수가 부상 말소인 것 같아요. 네네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민석 선수가 팔꿈치의 통증을 벤치에 노고소를 하면서 긴급 교체를 했습니다. 뭐 이게 만약에 토미존 서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번 시즌에는 못 올라오는 게 맞죠.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이러면은- 토미존 서저리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언론 지금 보도는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갑자기 아파가지고 교체를 요청할 정도면은 글쎄요, 빡소리가 한번 났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인대가 터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예. 일단 좀 이민석 선수는 상태가 호전되고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상태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바로 배턴을 이어받아서 공을 던지다가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일단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나오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김원중 선수도 통증이 약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WBC 5연투 했던 게 좀 데미지가 그렇겠지. 네, 있었겠죠. 있었겠죠. 예,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항상 1이닝만 던져오던 선수가 멀티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뭐 3이닝까지 바라보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 자체가 선수에게 되게 힘든 여정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만약 김원중 선수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민석 선수가 교체되지 않았다면 어제 경기도 사실 잡을 수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이닝을 하나씩 이제 뒤로 미뤄지는 효과가 생기니까 네. 김원중 선수가 몸이 괜찮았다면 2이닝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민석 선수도 그 2이닝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그 4월 1일 경기에서 문경찬 선수가 나오기 전에 김원중 선수가 나와서 딱 한 명만 아웃 카운트를 잡아주고 내려가라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뭐 바로 바뀌었으니까 뭐 일단은 지나갔으니까 뭐 문경찬 선수로서도 할 수 있는 만큼을 했고 김원중 선수도 던질 만큼 던졌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크게는 들지는 않네요. 좀 애처로웠어요. 그쵸? 정말 뭐라도 해보려고 진짜 노력의 발악을 하는 게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너무 약했어요. 제가 아이고. 봤을 때. 이거는 좀,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선수가 아무리 해도 자기 폼이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안타까운 얘기들을 했으니까 좀 화제 전환을 하자면은 이번에 이태현 선수 올라왔던 거를 빼놓기 힘들 것 같아요. 이태현 선수는 정말 화끈한 데뷔전을 치렀죠.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던졌는데 네. 등판해가지고 통산 첫 홀드를 아주 깔끔하게 가져갔죠. 그 생각보다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레이브님. 그 이태현 선수가 4월 2일 경기에 이제 나왔을 때 예, 7점 위기 상황에 나왔을 때 되게 여유로웠다면서요. 예. 전혀, 그러니까 주눅이 전혀 안 들었었고요. 그리고 뭐 공 달라는 대로 그냥 잘 찔러주고. 다만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급하게 이제 원아웃을 막으러 나왔는데 거기서는 약간 조금 어렵게 가긴 했어요. 어렵게 갔다. 예. 음, 이거는 근데 누상의 주자가 2명이나 있었으니까 음흠. 아마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어렵게 가는 게 맞긴 했죠.
그렇죠. 실점 위기라면 아무래도 쉽게 가는 것 자체가 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중심 타선을 이제 상대를 하는데 4월 1일 경기. 예. 네. 김재환, 양의지, 강승호로 이어지는 그 중심 타선을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던졌고요. 되게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토요일 경기에 3명의 타자를 상대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김재환, 양의지, 강승호를 상대를 했고 심지어 좌타자가 1명밖에 없었고 네. 삼진을 2개를 만들어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진짜 네? 공격적으로 쌈딱같이 싹 던지는 게 진짜 멋있다. 꽃겨울님도 되게 칭찬이 자자했었죠 그 경기 때. 안경까지 딱 쓰고 말이야, 그죠? 그게 금태 맞춰줘야 되는데 빨리. 그러니까 누가 검은색 테를 준 거야? 황금 테를 줘야지. 일단은 그 이태현 선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 영상도 만들어 놨었고 그때 이제 분석을 하기로 시범 경기 때는 구속이 135 관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145까지 던지던 투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속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시범 경기라고 조금 살살 던졌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밸런스를 잡고 살살 던지면은 회전수가 죽거든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한 2,400 RPM 정도 던진다고 치면은 그러면 구속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5km 정도 낮춘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1,600 RPM대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시범 경기 때 그렇게 잘 막았다? 그거는 굉장히 좀 신기하죠. 어쨌든 구속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 고등학교 때 받았던 평가를 그때는 구위가 좀 위력적인 투수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돌아온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서 안정감도 있었고 제구가 안 되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윤영철 선수를 픽하기를 원했었는데 일단은 못했었는데 뭐 오히려 늦게 굴러온 돌이 생각보다 복이 돼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아 복덩이에요 복덩이. 해설 중에 박용택 해설이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최강 헬멧 야구에서 던지는 거. 상대했을 때 뭐 헬멧 던졌다고 삼진 네네. 2개 먹고 그게 저 선수라고. 그쵸, 그쵸. 예.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토요일 경기에서 점수를 그래도 어쨌든 10점을 냈으니까 타자들이 못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유 그럼요. 그거는 타자 잘못 그러니까 타자는 한 명만 잘못했습니다. 그 전날 경기는 확실히 잘못하긴 했죠. 예. 대신 한 경기 하드캐리 했잖아요. 이상하게 하드 캐리를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했어요. 좀 결승 타점을 올렸고 그리고 이상하게 아니 이 선수가 갑자기 그 강습 타구를 잘 잡네. 어둠의 실버 슬러거 어디 갔어? 갑자기 수비를 엄청 잘하던데요 이번 경기 때. 한동희 선수가 이틀 동안 수비를 비교적 잘해주는 바람에 제가 어깨에 힘이 조금 들어가다고 해야 될까요? 4월 1일 경기보다 4월 2일 경기가 월등히 수비를 잘했습니다. 네. 그 마무리 캠프 때는 1루 연습을 좀 했던 걸로 보였는데 스프링 캠프에서는 1루 연습을 하는 건 많이 못 보긴 했어요, 제가. 그 사실 이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동희 선수를 1루로 쓴다. 그러면은 레귤러로 3루에 놓을 수 있는 선수가 롯데에 있냐? 없잖아요. 나승엽 선수도 지금 네. 3루에서 1루 보고 있으니까. 네, 꾸준하게 1루로 출전하고 있는 중이었죠. 레귤러 3루수가 지금 팀에는 한동희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이제 1루 전환 뭐 이런 걸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 그래서 3루에 뭐 누구 쓸 거예요? 그 전준우 선수 다시 3루수 할 거예요? 그건 좀.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해당 영상에 대한 AS랄까요? 그런 걸 좀 해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송구 문제를 간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생각을 해보면 1루로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송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한동희 선수의 송구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충분히 3루수로 기용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 이틀간의 송구를 봤을 때는 그 예전에 그 특유의 너무 위로 너무 높은 송구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정훈 선수가 그 팔을 위로 쭉 뻗어야 잡을 수 있는 그 송구는 안 나왔어요. 이번에 병살 잡을 때 송구 되게 잘 해줬던데요. 그때도 마지막 송구 쯤에 좋았던 것 예, 같아요. 오늘 네. 오늘 경기 마지막에. 그리고 지금 리뷰를 끝내면서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해보자면은 일요일, 그러니까 4월 2일 경기를 앞서서 문경찬 선수랑 이민석 선수랑 누가 내려갔죠? 지시환 선수입니다. 지시환 선수가 내려갔고 지시환 선수도 부상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이렇게 세 명이 내려갔고 김진욱, 최영환, 최민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최민재 선수. 네, 레이븐님한테 한번 진지하게 이거는 뭐 누구를 까고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예. 그 선수 출신으로서 어떤 생각으로 최민재 선수의 콜업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최민재 선수가 지금 쓰면 대타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시범 경기에서도 별로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좌타 대타가 롯데가 없냐 생각해보면 아니요, 롯데가 좌타 대타가 지금 네. 없을까요? 충분히 오히려 많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대타로 쓸 거면 이정훈 선수라든가 뭐 그런 그렇죠. 선택도 가능한데 굳이 왜? 라는 생각. 특히나 지금 외야수가 나름 널널하잖아요. 그렇죠. 이용하기가 좀 편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안권수 선수 덕분에. 굉장히 여유로워졌죠, 사실. 예, 그런 상황에서 굳이 같은 이제 포지션이 겹치면서 폼은 떨어져 있는 최민재 선수는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외야수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전준우, 렉스, 고승민, 그리고 안건수, 황성빈, 신윤우만 해서 6명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김민석도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총 7명의 외야수가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다가 최민재까지 외야 자원만 8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라인업이 정상적인 엔트리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트카이가 좀 어려워요. 좀 네, 생각해보면. 전준호와 고승민을 완전히 내야 자원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엔트리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화요일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또 엔트리는 변경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조금 의심이 된다 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가 의심되나요? 그냥 왜 이런 엔트리를 짰지? 이런 거죠. 혹시 이제 최민재는 서튼의 양아들이다. 그거 너무 멀리 가는 거야. 나 최민재 때문에 욕 먹었단 말이야. 그러지 마. 아, 이렇게 또 응애를.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있을 SSG전 프리뷰를 가볍게 해보자고요. 일단 홈 경기인 줄 알았는데 원정 예, 경기더라고요. 어웨이입니다.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요. 일단은 SSG를 상대로 지금 SSG가 선발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원석 선수, 문승원 선수, 박종원 선수 나올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3명 그렇게 나오나요? 네, 김건현 선수가 개막전이었고요. 네, 그건 알고 오늘 있어요. 메카티라는 메카티 선수가 올라왔고,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용병이 지금 부상 중이에요. 예, 오원석 선수가 결국 선발로 올라오는군요. 아마도 빠진 애 그렇게 만의 해야 되지 얘기가 않을까. 있었는데. 네네네. 일단은 그래도 1, 2 선발은 아닌 것에 좀 위안을 가지면서 일단은 롯데는 이제 반스랑 박세웅, 한현희로 아마 가게 되겠죠. 그렇죠. 네. 든든하네요. 그래도 선발이. 선발은 약간의 비교 우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쪽이 만만하다는 건 아니고 저쪽도 선발은 나름 탄탄한 팀이고 아무래도 좀
특히나 이제 그 랜더스필드 같은 경우는 장타가 워낙 잘 나오는 구장이다 보니까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 네. 어,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22시즌의 투수들 지금 이제 롯데에서 나오게 된 선발 투수 3명의 기록을 잠깐 봤는데 땅뜬비라고 그러죠. 예. 뜬공에 비해서 땅볼이 얼마나 많이 나왔나를 봤을 때 박세웅 선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 네. 1.76. 원래 박세웅 선수 뜬공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근데 네, 그게 작년에는 작년에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아하. 뒤집어졌기 때문에 1.76으로 땅볼 유도형 투수가 되어서 뭐 박세웅 선수는 괜찮을 것 같고 반지 선수도 1.16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땅볼을 많이 유도해내고 있었으니까 한번 믿어보도록 하고요. 오히려 컨디션 유지가 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땅볼보다 뜬공이 더 많았어요. 0.95로 더 많았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경기에 선발로 나오게 될 거라고 보이는데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현희 듭니다. 선수가 근데 뜬공이 많았던 거는 아마 이제 폼이 좀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공이 자꾸 떠서 그랬을 거예요. 사이드암 투수가 사실 뜬공이 많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만한 게 SSG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경기에서 4점을 냈고 일요일 경기에서 5점을 냈어요. 타격적이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네요. 원래 워낙에 타격은 괜찮은 팀이니까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약한 거예요 지금? 롯데가 9점도 내고 2점을 롯데가 진짜 도합 12점을 냈다고 해서 글쎄 타격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한데 뭐 일단은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총 10개의 팀 중에서 7개의 팀이 두 자릿수 득점을 했거든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네, 맞아요. 음, 특히 LG 같은 경우는 두 경기 합쳐서 27점을 했거든요. 27점을 하고 16득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엄청난 난타전으로 양상이 다 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개막 이후의 흐름이 난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SSG는 4점과 5점이면은 글쎄요. 약간 컨디션이 엄청 좋지는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 근데 또 그런 말을 했다가 여기서 또 이제 화타 등판해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안 돼요. 타격이 안 되세요. 그러면 롯데를 만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하지 밈이 자꾸 말라고. 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저희 화타 아니라고요. 제가 또 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22시즌에 기아 투수들의 불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히려 SSG보다 성적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이 SSG가 지금 4.5점을 낸 거는 생각보다 득점력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요일 경기에 9실점을 했기 때문에 점점 불펜 쪽에서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SSG가 어쩌다가 불펜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게 됐을까? 뭐, 다 군대 갔잖아. 예, 그렇게 됐죠. 네. 저런. 그러면 그런 소리도 들어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제보크님은 다음 시리즈에서 롯데 선수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선수가 있다면? 박세웅 선수요. 박세웅. 고민 없이 박세웅 선수. 저번에 WBC 때 호투했던 게 너무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번 선발에서도 잘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세웅이 유니폼 하나 팔겠다는 생각이 자꾸 돈 있어? 돈 많아? 월급 들어오면은 뭐 하나 파든가 해야죠. 오케이. 이태영 거 안 파고 근데 박세웅 걸 파나요? 이태현도 고민되는데 두 개를 사기에는 너무 돈이 많은 것 같고. 그렇군요. 레이브님 한현희 유니폼 안 사나요? 아직 그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현희 그러니까 제가 박세웅 선수 사인 유니폼을 판다고 그제 공약을 했던 게 그때 이제 완봉 화면이었거든요. 네네네. 한현희 선수도 똑같은 공약 걸렸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그냥 사야 돼. 싫습니다. 업보 청산 안 하세요? 그 뭐 업부 청산이라뇨. 후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정도만 할까요? 네. 예.
네. 저희 별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과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의별 자이언츠 이야기 별자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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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